친구들,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도덕교사 송건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2학년 이제 우리 도덕이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대단원 자연과 초월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할 때 이 자연 초월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중에 가장 테두리인 자연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과 그리고 밖의 외면을 모두 결합해주는 초월적인 것들과 여러분 의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대단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연과의 관계, 즉 가장 우린 도덕 시간에 처음 배웠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의 관계 이후 인간을 벗어난 우리 자연과의 인간과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것이고, 이는 환경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기술과 도덕과의 관계.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과 이 도덕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가치가 중립적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과학기술을 독보적으로 존중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 삶과 죽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의 의미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지금 138페이지이고 첫 번째 중단원인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140페이지에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을 보면 이 단원의 핵심 기준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여러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 지속적, 즉 환경을 가장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하게 보면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이 환경 단원에서, 환경윤리 단원에서 첫 번째 소단원 여러분 142페이지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윤리를 볼 때 인간 중심적 관점, 즉 환경 자연을 대할 때 인간 중심을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생태 중심적 관점, 생태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관점,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자세를 여러분이 지닐 수 있는 것을 이 단원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143페이지로 넘겨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볼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보면 오른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자연관과 생태 중심적 자연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세분화시킨다면 매우 다양한 자연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크게 인간 중심적 자연관과 생태 중심적 자연관, 즉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 생태학적 생태계를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환경윤리의 입장은 선생님과 심화학습을 통해 학습하기로 하고, 이번 디딤 영상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기로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과서의 네 번째 줄입니다. 자, 1 동그라미 치고, 자연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해 자연을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 평가하는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인간 중심적 자연관은 위에 나왔듯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된다면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인간 삶을 더욱 좋게 하는 것이, 그것이 도덕적이라 라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치면서 따라오겠습니다. 1. 인간의 자율개발을 정당해 주며, 자, 2. 자연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3.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인간 이외의 동식물을 함부로 다루게 된다는 한계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칩니다.
인간 중심주의와 반대로 자연의 본래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입니다. 이것은 생태계를 중심으로 자연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그 다른 개체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치면서 14번째 줄입니다. 자, 1. 생태 중심 자연관은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본래 모습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반면에 2.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마다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 활동을 제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환경이 제일 중요하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환경이 독재하는 환경 파시즘이란 것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선조 마음 자료 더하기 잠깐 143페이지 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연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유교 사상에서 인애, 즉 사람을 사랑하고 어질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촉고 아주 가는 그물을 이용해서 웅덩이나 못에 넣지 아니한다. 이유는 새끼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자연물만 섭취하고 이유는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칠 때는 큰 그물로 해서 작은 새끼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열어놓고 축사하여 새를 놓는 것, 낚시질은 하되 그물을 별 위에 고기를 잡지 않는 것, 활 쏘기는 하나 잠자는 것을 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추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4페이지입니다. 자, 인간과 그러면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 자,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했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통제와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자연은 마녀와 같아서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많은 진리들을 토해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인간 중심적 자연관입니다. 자, 또한 8번째 줄입니다. 2. 자연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해야 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다양한 물건들이 필요하지만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연의 모든 존재를 인간과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자연을 개발하게 되면 자연은 인간에게 당연히 반대급부인 부작용을 줄 것이고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해야만 미래 세대에게도 자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 13번째 줄.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은 가장 우리가 살아야 할 근본적인 터전이고 인간 외에게도 다양한 생태계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연보호인 환경보호가 아닌 우리가 생태계 속의 구성원이고 그 생태계가 함께 우리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고 여러분은 다음 단원에서 활동을 해보고 이 수업을 듣자마자 선생님과 클래스룸에서 만나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한 친구들 멋있고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